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24년도 딱 2달이 남았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주 경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진행 전에 이거는 제가 피드백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댓글에 현재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A급 강공약 적중 여부에 의심의 그런 글이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도 저는 현장의 문자 내용 그대로, 현장의 음성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음성만 맞추고 또 문자는 틀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문자, 음성, 현장 내용 그대로 제가 게시판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A급 경주 적중에 해가지고 7월달부터 해서 적중한 내역을 게시판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한치의 그런 뭐 거짓이 없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절대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하면서 뭐 틀렸을 때는 틀렸다 말씀드리고 적중했을 때는 적중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게시판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500분 올해 목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한번 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경마도 좀 해볼 만한 레이스가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혼전도가 그러니까 월초경마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뭐 저배당 일색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마방의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월초에 몰아치게 하는 마방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정말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초 경마, 월말 경마 선입견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약 경주는 3경주, 5경주, 7경주 그리고 9경주 A급, 여기 메인은 10경주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배당은 9경주가 많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혼전 경주고요. 그리고 이제 10경주는 9경주보다는 배당이 많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욕심을 내보면 일단은 9경주를 메인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9경주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혼전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래도 10경주가 메인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10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9경주도 마찬가지로 A급으로 강공약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2세 마피 간의 경쟁이고요. 저는 이 경주에서 이렇게 두 마리가 좀 희비가 가려지는데 먼저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죠. 마리 3번 동방포스와 내측 1번 리멤버 어게인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의 강점을 기대해 본다면 일단은 스타트 능력? 근데 뭐 이 마필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직전에 데뷔전 때도 초반에 추진을 가미한 그런 스타트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필. 종반에 저는 뒷심을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기순위 대비해봤을 때는 전 좀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반면에 3번 동방포스는 직전에 많이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 마필의 경주력도 아쉬웠지만은 이때 정말 역대급으로 낙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아쉽게도 뭐 마필도 폐마가 된 그런 경우였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좀 봤을 때는 동방포스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상대 마필이 낙마를 하면서 기수가 그러니까 마필이 전도가 되면서 방해를 받았던 모습이 동방포스고 이 마필은 제가 두 가지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GM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능력 평가가 정말 좋았던 마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데뷔한 이후에 그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 이렇게 거리 손실을 보고도 종반의 탄력 자체가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3번 마필, 동방포스는 일단 믿습니다. 3번 마필,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믿고요. 3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은 1번이 만약에 제가 불안 요소가 있다 라고 보여진다라면은 저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 5번 큐피드 월드, 6번 걸자크로, 7번 영광의 스카이, 그리고
11번 딕스맨. 자, 이 마필들이 2위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전력들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번, 6번 마필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봅니다. 1위의 마필. 5번은 현재 15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은 지난 7월달 이후로서는 병력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또한 제가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본의 능력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GM사 때 어떤 전개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단거리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도 제어 속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필 5번으로 보여지고요. 걸작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좀 관건이긴 한데, 자, 이 마필도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좀 당하면서 스타트 약간의 방해를 좀 받았던 마필. 그런 변수만 없다면 이번 경주 1200의 거리가 주어졌고 앞선 이렇게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6번 마필의 기대치 역시 높게 봅니다. 6번 마필. 자, 이 마필들 중에 이제 가외 설명을 드리자면은 7번도 기본기가 좋네요. 근데 미흡하긴 합니다만 5번, 6번의 능력을 저는 좀 더 세게 보고 정말 순수하게 종반의 추임력만 놓고 보면은 발이 11번입니다. 이게 초반에 스타트가 좀 너무 많이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이긴 한데 종반의 추임력만 놓고 본다면 주폭도 정말 좋고요. 11번입니다. 딕시맨 참고사항이고 이의 마필 중에 그러면 단거리에 선행용 마필이 유리한 건 맞죠? 그러면 이제 2위의 마필 중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2번입니다. 말쓰고라는 마필.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순수하게 순발력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2번이 가장 빠릅니다. 아마도 저는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이 마필은 뒷심이 좀 많이 약점이 좀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저는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덜 보는데 만약에 빠른 마필들 여러분들께서 찾으신다면 2번입니다. 말쓰고 이 마필이 가장 빠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3번 마필 동방포스를 강축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5번, 6번, 7번, 11번 이 마필들의 종반의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5번 마필과 6번 마필을 저는 좀 더 높게 봅니다. 5번, 6번 마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은 선행이다. 가장 빠르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압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에 따른 우선순위의 노림수는 3번 축에 5번, 6번이 유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축에 6번, 7번 그리고 11번은 종반의 뒷심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마필은 2번 말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국산말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기이고요. 이게 오늘 좀 고민스러운 레이스입니다. 이 경주가.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두의 마필이 많이 능력이 좀 눈에 띄네요. 많이 그러니까 앞서 있습니다. 바로 2번 라운더 케이샤, 3번 비트 도깨비. 라운더 케이샤는 직전에 선입 전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종반의 뒷심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은 저는 믿습니다. 마방의 의지도 높고요. 2번 마필의 평가는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바라겠고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바로 이 3번 마필. 이게 내용이 좀 불안합니다. 3번 마필이. 물론 그 외적인 평가를 제가 해야 되고 판단은 제가 해야 되고 현장의 마필의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3번 마필은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3번 마필. 능력에선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약간 이전의 경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세게 보는 거 맞죠?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3번 마필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3번 마필. 자, 그러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마필은 9번입니다. 가문 파티라는 마필. 가문 파티는 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장세가 정말 돋보입니다. 자, 이 마필. 이전에 GM사 때 걸음도 썩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뷔전 때도 비인기 마필이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인기순위 거의 꼴찌.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꼴찌였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경주도 이 마필 인기순위 꼴찌였는데,
5등을 했습니다. 마필이 좀 많이 성장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종반의 뒷심도 상당히 많이 끈끈해진 마필이 가문 파티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게 3번 마필이 만약에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점 놓고 본다면은 가문 파티의 최근의 성장세 또는 스타트 능력, 뒷심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 마필을 좀 주목합니다. 9번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9번 마필. 자, 이 마필 중에 저는 한 마리가 딱 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 마필입니다. 동진선전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 좀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이거는 팩트의 내용입니다. 취재 내용이고 3세 때 데뷔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2세 때부터 나름대로 주목을 좀 받았던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마필이 이렇게 뭐 완벽하게 상태라든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는 건강상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약간의 늦게 데뷔를 했고요. 3세 때. 그리고 주행사 때 걸음을 지켜보면 뭐랄까 이렇게 썩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팩트의 내용은 GM사를 치르고 나서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작 이번 경기 놓고 봤을 때 2번, 3번이 이렇게 보이는데 3번이 만약에 정말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봤을 때는 볼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1번 걸작개피의 선행 가능성, 종반의 뒷심이 좀 불안해 보이고요. 10번 모던 댄스도 공백기율이 좀 나오는데 글쎄요, 이전에 4등을 했을 때 그런 경주 내용이 아니라 이마필이죠. 공백 이전에는 이마필이 4등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마필 자체가. 저는 10번 마필도 좀 불안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수의 마필은 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3번 마필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사항이고 일단은 내용이 좀 불안합니다. 3번 마필. 그래서 2번 마필 라운더 케이샤를 저는 강하게 이 마필은 축으로 인정하고요. 대안이 있다라면은 9번입니다. 가문 파티. 이 마필이 대안이고 여기에 저는 복병은 6번. 그리고 3번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워낙 3번 비트도깨비가 보여준 성적과 능력이 워낙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번보다도 능력은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필의 상태가 되겠죠.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에 일단은 현시점에서는 9번을 저는 주목하고요. 복병은 6번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3번 마필은 현장 판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 경주는 강공략 진행합니다. 정말 임팩트 있게 저는 들어가고요. 임팩트 있게. 현재 물론 이제 제가 안고 하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하게 인기로 모으는 마필을 저는 삭제합니다. 아니면 뒤로 돌리고요. 저는 그 마필에 대해서는 크게 믿음이 없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경주는 강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바로 내치기는 이번 어메이징 스타입니다. 자, 이 마필 좀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는 지난 6월달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은 이미 6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근데 승급을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고 이때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약물이 검출이 되면서 이에 따라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전임조교사 소속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능력은 검증이 됐고 약물이 검출이 된 다음에 이 마필이 다시 한번 6등급의 출전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직전 경주에 또 한 번의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뭐 어메이징 스타는 마필이 6등급에 남아있는 것조차가 좀 신기할 정도로 능력이 검증이 됐고 그러니까는 능력에서는 일단 한 수위의 마필, 저는 그에 따른 능력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어메이징 스타 이 마필은 믿겠고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인데 자, 이 한 마리는 직전 경주의 출발은 정말 좋았습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선행을 나섰는데 좀 더 밀고 선행을 그냥
자신있게 나서 줬어야 되는데 선행을 내줬다? 글쎄 이 편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뺏기면서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밀리면서 종말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행을 내줬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점 때문에 저는 졌다 봅니다. 그 점 때문에. 그래서 그 마필을 노리겠고 또 한 뒤의 마필은 이게 정말 좀 심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반에 붙어주느냐 아니면 선행을 받느냐 아니면 초반에 최소한의 중상위권 붙어주느냐 선위권을 붙어주느냐 아니면 아예 후미로 밀느냐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1000m 레이스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도 나쁘지 않았었고 나름대로서는 스타트도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방해를 받으면서 거의 꼴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00m 레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저는 그 마필까지 노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을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2번 마필은 뭐 인기순위 1위 마필이고 저는 유력하게 보여주고요. 2번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을 기본적인 축 또는 안고 가면서 저는 3두의 마필 강하게 누립니다. 3두의 마필. 그러니까는 이 외의 마필 중에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3두의 마필 이길 순 없다 라고 하는 인기 마필, 그 마필은 배제를 하거나 환수화되면 본전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요.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 2번을 포함한 3두의 마필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뭐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첫 번째 강공략을 적중하느냐 틀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주는 좀 더 자신있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축을 놓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축을 놓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인기 마필을 인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축을 인정을 하겠고 그리고 2위권에서 이거는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누림수의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배당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이 3경주보다는 4경주를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강공략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경주. 그 정도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자신있게 한번 들어갑니다. 4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 이거는 2위권의 누림수가 좀 강하고요. 많이 강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뷰티 원더풀입니다. 뷰티 원더풀.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이미 뭐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직전에 이 내용, 이 성적, 이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경주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뭐가 아쉬웠냐면 뷰티 원더풀이 잘 따라갔습니다. 거의 뭐 최적의 전개였고요. 문정기수 정말 잘 타줬습니다. 그런데 내 측에서 딱 제대로 타고 가다가 외곽에 있는 마필이 거의 근접해서 옆에 붙어서 갔었고요. 전개를 펼쳤고요. 약간의 내측 기대이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진로가 그렇게 무리할 정도의 그렇게 뚫고 나오지 못할 정도의 진로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좀 있었고요. 자,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낙 낙마 사고도 많겠고 무리한 전개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은 글쎄요. 이때 당시의 선택이 그냥 내측으로 그냥 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직선주로 해서 이게 뭐가 아쉬웠냐면 상대 마필이 많이 붙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뷰티 원더풀 마필이 이제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약간의 외곽으로 틀리면서 바꿔버리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경마는 이게 코차 대결인데 직선주로 해서 잘 가다가 종반에 탄력을 잠깐 제어를 하고 진로를 꺾고 다시 한번 나오는 이 타이밍 자체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엄청난 차이. 그래서 그런 전개 때문에 결국에는 아쉽게도 걸음은 좋았지만은 3위권에 그쳤던 마필. 만약에 그런 변수가 없었다면은 뭐 이 기록 충분히 이상을 끊었던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2위권도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마필이 뷰티 원더풀이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건 저에 따른 아쉬움이었고 뭐 현장에서 기수가 직접 말머리 했을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했겠죠. 제대로 된 판단을.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옆에 마필이.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경주력을 펼치고도 직전에 기록이 좋았었고 여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저는 5번 마필의 믿음을 일단은 강하게 가져갑니다. 5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너무 많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노림수의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세명레이디, 그리고 3번 드림스카이. 세명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이상규 기수입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마방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당연히 했겠지만 부담 중량의 여파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마필이. 그래서 최근에 기승했던 기수가 다 이상규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감량 기수였죠. 김성현 기수, 이상규 기수, 또 김태희 기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성적만 듣고 말씀드립니다. 안장이 최근에는 강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런 변수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세명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맞빌인데 게이트가 9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8번 게이트, 게이트의 불리한 점. 그러니까 이 맞빌은 최근에 게이트도 불리했었고 안장도 불안했던 맞빌이 세명레이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조인권 교수의 안장 교체인데, 물론 이제 안장이 바뀌면서 부중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감량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중은 늘긴 했습니다만 게이트의 점이 일단 주어졌고요. 그리고 안장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라면은 이마필은 오히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세명레이드는 저는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2번 마필. 그에 따른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이 3번 드림스카이인데 마찬가지죠. 드림스카이도 6월달의 경주를 보면 이미 준우승의 성적으로 이마필이 검증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그런데 7월달에 김성현 교수의 기승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도 뭔가 좀 아쉬웠던 모습. 그런데 9월달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마필은 7월달에만 부진했을 뿐이지 8월 18일 직전 경주 종반의 여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3번 드림스카이가 이전의 경주력에 호전된 최근의 컨디션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드림스카이. 또 한 분을 비교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1번인데, 이거 글로리에 나눠 좀 내용이 있죠. 지난 6월 8일 이때 경주 때문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재결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고 있지만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마필.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1번 글로리의 나노가 이번에 인기 마필입니다. 아마도 인기 순위 2위, 3위인데 한번 볼까요? 글로리의 나노 직전에 스페셜 포스한테 졌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전개만 듣고 보더라도 약간의 글로리아 나노 마필이 거리 손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종반의 뒷심에서는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는 드림스카이라는 마필한테 졌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글로리아 나노라 마필이 드림스카이 스페셜 포스 과연 또 한 번의 대결을 펼쳐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1번 마필이 인기순위 2위, 3위다? 저는 믿음이 쩌릅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6월 8일날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해가지고 기승전지 3개월을 받았던 내용은 있지만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3번의 경주는 어땠을까?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되는 마필 당연하죠. 이 경주가 어차피 2위권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권에 두는 건 당연히 맞는데 과연 인기순위 2위 정도의 마필일까? 라고 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2번 세명레이디, 3번 드림스카이 이 2뒤의 마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노리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8번 메타라는 마필 직전에는 앞선에 붙어가지고 승급전에 부진했는데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안장이 문세영 기수의 교체라면 8번 메타도 일단은 저는 가능권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2위권의 노림수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공략에 고민을 한 겁니다. 정리한다면 뷰티 원더풀 강축 인정하고요. 2위권의 노림수는 2번 그리고 3번 유력한 상대만은 8번 메타. 물론 1번도 가능권이긴 한데 저는 뭐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을 기본 예측으로 2번, 3번 노리고요. 8번 메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아, 이거 제가 오늘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레이크로 준비를 했는데, 자, 5경주는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강하게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거의 뭐 A급을 고민할 정도의,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광고성 그거 아닙니다. 정말 고민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오전장에는 가장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5경주입니다. 5등급의 1400m 레이스. 아, 정말 이 경주도 혼전이고요. 편성이 근데 그렇게 강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오픈합니다. 누림새 마필. 이 경주의 키를 쥐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입니다. 신의 운명. 신의 운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마필은 8월 18일이었죠. 이제 6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1400의 기록과 내용과 걸음의 여력과 스타트 능력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제 5등급 승급전인데, 이걸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승급전에 따른 강한 상대의 여파 때문에 이 마필이 부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700의 거리가 이 마필한테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이 내용은 팩트적으로 봤을 때 마방의 평가도 똑같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1400을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고, 여러분께 좀 더 힘을 실어드린다면은 현재 신의 운명은 최근에, 그러니까는 지난 8월 18일 우승한 다음에 최근에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플러스 9kg 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5kg.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좋았을 때, 가장 좋았을 때와 비교해봤을 때는 무려 14kg가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신의 운명이 10kg 정도 빠진다라면, 또는 14kg 빠진다면 정말 베스트고요. 아마도 저는 빠져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는데, 이건 예측이 아니라 현재 취재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 마필의 체중.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10kg, 14kg 정도 빠진다라면은 저는 더욱더 강하게 이 마필 믿고 갑니다.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10번 신의 운명은 강공략에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누림수의 축입니다. 이 마필. 자, 그리고 이 경주에 또 다른 인기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또한 내용이 좀 불안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는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도 불안하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 이제 공백기도 좀 있겠고,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노림수에는 충마만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뭐 2위권에도 믿음이 당연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강공략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오늘 준비된 오전장에는 가장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이고, 누림수의 마필 10번 신의 운명 강하게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중이 14kg 빠지면 정말 베스트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저는 이 경주는 일단은 3파전 봅니다. 3파전을 일단 압축될 수 있는 경주고,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2번 프로미스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이 딱 보시면은 거의 3세 이상의 마필, 4세 마필, 5세 마필, 7세 마필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에서는 물론 이제 3번, 그러니까 2번 프로미스도 3세 마필이 난데, 근데 이 마필은 데뷔한 이후에 이제 2번의 경주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인 지난 9월 8일 우승을 했고요.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이 이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1200m 레이스. 근데 이거로 복귀를 해보면 중반의 거리 매력이 정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추임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 경주는 정말 부담스러웠던 게 승급전이었고요. 게다가 1400m 레이스. 첫 도전이었죠. 경주 경험이 한 번밖에 없는 마필이 1400m 레이스 정말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고, 그런데 이 마필은 직전에도 종반에 탄력,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양호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프로미스가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1.5kg 좀 늘긴 했는데, 상대 마필을 견뎌봤을 때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믿을 수 있는 축이다. 2번 마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2번
프로미스 저는 믿고요.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만약 8번 청계기상입니다. 자, 이거 정말 확실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전에 청계기상은 어떤 마필이었냐면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저거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딱 그랬던 마필. 그런데 항상 보면은 뒷심 부족. 그것도 그냥 부족이 아니라 거의 기진맥진입니다. 거의 여력이 엄청나게 없었죠. 거의 뭐 지원 F타임이 거의 15초대.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거의 걸어서 들어왔다. 뛰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뒷심이었는데 이 청계기상이 직전에 선행을 나섰다가 이미 선행을 내주고 그 다음에 중반에 다시 한번 걸음이 나오는 그런 탄력감. 요점은 뭐냐면 뒷심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요. 어쨌든 이제 출발이 정말 빠르면은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방의 작전은 선입전개입니다. 선입전개.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미 직전에 그렇게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리한 앞선 전개보다는 편하게 그냥 따라가는 전개. 그래도 뒷심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 마필은 내용 좋습니다. 8번 마필. 그래서 청계기상은 저는 일단은 능력도 인정이 되고 뭐 마필의 상태 문제 없고요. 자, 이 마필 저는 주목을 합니다. 8번 마필. 그리고 1번 오송해별을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선행 버티기 아니면 내측의 최적의 전개. 기복은 좀 있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전개해서 그렇게 100% 매끄럽다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5등급에서는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준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2등, 3등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때 부진했지만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그만큼 게이트 이점과 전개가 너무 좋네요. 1번 마필. 그래서 2번, 8번, 1번을 저는 이렇게 3파전으로 먼저 보여주고요. 이의 마필 중에 변수가 있다면 말이 11번입니다. 퍼스트 슈인데 와, 직전에 보여줬던 추임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게 5세 마필인데 이렇게도 걸음이 변할 수는 있구나 라는 점을 느꼈고요. 퍼스트 슈. 자, 그런데 직전 대비 관건은 부담 중량이죠. 무려 4.5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4.5kg. 그러니까는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1kg 부담 중량을 늘어났을 때 거의 3분의 1 마신 이렇게 봅니다. 3분의 1 마신. 그리고 죄송합니다.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 초로 따지면 그러니까 1kg 더 집어줬을 때 3분의 1초를 덜 뛴다. 더 못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신으로 봤을 때는 2마신? 3마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4.5kg 늘어나는 이거는 수치상의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4.5kg 늘어났다면은 이 부담 중량은 엄청나게 데미지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마필 언급을 드렸던 거는 여전히 상태가 좋고 직전의 내용 자체가 그만큼 정말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추임력 자체가. 그래서 11번 퍼스트 슈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6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하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2번 프로미스. 그리고 8번 청계기상 오송해별. 1번 마필. 복병은 11번. 만약에 이거는 그냥 만약인데 2번이 만약에 현장에서 보니까는 뭐 체중도 그렇고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너무 별로네 라고 하면은 대안은 8번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번이 불안수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대안은 8번이다. 청계기상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2번 프로미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청계기상, 1번 오송해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1번 퍼스트쇼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6경주는 간명하게 추천을 또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왜 강공략 준비했냐면 이거는 4두의 마필에서 그냥 끝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고요. 4두의 마필. 우선 제가 봤을 때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레이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력 적중이죠. 어떻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하느냐 이에 따른 부분인데 이게 4두로는 압축이 되는데 좀 변수가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변수. 그러니까는 한 마리는 훈련이 좀 불안하고요. 또 한 마리는
기수가 불안합니다. 정말 능력은 좋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이 경주는 제가 현재에서 다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확인할 부분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 4대의 마필 중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9번 탑다이아입니다. 탑다이아 이 마필입니다. 저는 쉽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탑다이아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복귀를 한번 해보면 이전에 탑다이아는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인데 그래도 이 마필의 강점은 뒷심은 아니었었죠. 선행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도 선행을 나서가지고 이때 6등급 레이스였죠. 3등을 했고요. 그래서 3착 순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1700 선입 정도였는데 뒷심이 좀 아쉬웠고요. 뭐 아주 나빴던 건 아니었고요. 조금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6월 15일은 선행을 나섰지만 역시나 뒷심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는 7월 달엔 따라가는 모습. 그런데 직전에 탑다이아가 무려 이제 2위권 마필을 무려 10마신을 이겨버립니다. 이 마필이 10마신을 이기는데 그런데 이 편에서 이렇게 아주 약했던 건 아니었던 게 러브 문망이라는 마필이 있었고요. 러브 문망. 그리고 아마도 제 기록으로서는 이제 강급전이었던 것 같은데 희망의 창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오승의 별. 이런 마필들과의 경쟁이었는데 무려 준우승 마필을 10마신을 이겼습니다. 10마신. 그것도 편한 선행이 아니라 내 측의 최지 전개이긴 했습니다만 선입 전개 따라가면서 종말의 걸음이 월등하게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직전에 5등급 경주였죠. 5등급 경주. 이번에 4등급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그리고 직전에는 5등급 경주의 상대가 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다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당시에 같은 날 8월 30일 날 뛰었던 1700의 거리의 상대 다른 군의 경주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4등급의 1700m 레이스가 치러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록을 딱 봤을 때는 요점은 이겁니다. 같은 날 4등급 경주에 1700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승마필 기록은 빨랐고요. 그런데 2위,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의 기록이 이 기록보다는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탑다이너 마필이 직전에 5등급에서 일단은 선전하긴 했는데 4등급 경주에서는 어땠을까라고 비교해본다면은 물론 이제 비교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건 맞습니다만 단순하게 기록만 놓고 본다면 4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록이었다 라고 봤을 때 이번 경주 탑다이너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편성이 또 강하지가 않습니다. 승급전이 납니다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도로 압축이 되는데 한 마리는 훈련이 좀 불안하다. 또 한 마리는 안장이 너무 불안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수가 불안하다. 가장 주목한 마필은 9번입니다. 탑다이아. 그래서 이 마필 직전에 성적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절대 예사롭지 않았다.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9번 탑다이아를 저는 노림수로 가져가면서 강공략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주는 충마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 경주의 최고의 메리트는 뭐냐면 4도 압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축을 잘 세워도 주력에 또는 2위권에서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압축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축이 들어온다라면은 이거는 적중을 나와준다. 우선순위는 주력이고 정말 못해도 방어. 그래서 이게 강공략이 되는 겁니다. 압축이 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강공략 준비 진행을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거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보면 그냥 한 방입니다. 이 경주는 그냥 보면 1번 골드베르크, 2번 행복한 승자. 아마도 이 뒤의 마필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마라는 게 마필의 능력만 대가서는 안 되는 거죠. 능력만 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기승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관계자들 분들께서 보시면은 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선입견 없습니다. 그냥 딱 성적만 놓고 성적. 마필의 능력도 그야말로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할 뿐이고 중요한 건 바로 2번입니다. 행복한 승자인데
이상규 기수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한 승자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이 이 마필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장이 좀 불안하다. 안장이.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상규 기수가 30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을 했을 때는 은근히 또 성적이 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불안한 건 맞습니다. 기승기수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번은 저는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2번 마필. 그러면은 대안이 있다면 이제 1번이죠. 골드베르크가 최근에 좀 꾸준한 모습이 났는데 추입 역발의 강점이 있는 추입형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직전 경주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끌렸다는 표현? 약간의 좀 끌리면서 고점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어쨌든 간에 골드베르크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입력은 정말 좋습니다. 뭐 이번에 어떤 마필과 견져봐도 가장 주목한 마필인 거 맞고요. 그러면은 2번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1번을 저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8경주. 자, 그러면 과연 2번이 불안했을 때 안고 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4번 히어로 레전드, 5번 산삼왕양 세게 보진 않습니다. 이 두 마필 저에 따라 능력평가고 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외곽의 3두의 마필입니다. 6번 두손 클래식, 7번 스마트 삭스, 8번 아치 메모리. 물론 기복마들이죠. 근데 이 두손 클래식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이때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훈련 상태 정말 좋았고요. 결과는 좀 봤을 때는 선행 받아가지고 5위권에 거치긴 했는데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 마필의 상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선에 나선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도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네요. 이때 당시 이마필이 1400을 27초 때 7을 끊었는데 이 기록이면은 이번 경주에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좋았을 때. 근데 이마필이 이 편성의 컨디션이 현장 컨디션까지 나쁘지만 않다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번 두손 클래식. 그리고 스마트삭스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난데 뭐 이마필 지난 6월달까지만 해도 4등급에 입상인 경험이 있습니다. 소면서 이제 2등을 했던 마필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워낙 폼이 많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는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뭔가 이전에 6월달에 준우승 했을 때 그렇게 다이내믹한 말몰이가 아니라 최근에는 뭔가 좀 다이내믹한 추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모습이 스마트 삭스였습니다. 자, 물론 그렇죠. 마필이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몰이 해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무리를 해버리면은 또 4세 마필. 아직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놓고 본다면은 그에 따른 강공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스마트삭스라는 마필이 이전의 입상의 경험과 또는 이 마필이 만약에 편성만 제대로 만난다라면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복마인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7번 마필도 제가 볼 때는 안 되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8번 아치 메모리. 아치 메모리도 지난 8월 18일 날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호전세였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랐던 경주력을 이때 보여줬고요.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번 마필은 부동의 축이고 왜? 2번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2번은 저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저는 이 마필은 뒤로 돌리고 받치기 정도? 받치기. 공략을 함에 있어서 정말 100%의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경마. 근데 그에 따른 100%의 믿음이 없더라면 저는 당연하게 받치기로 가는 게 맞다 봅니다. 능력은 세지만. 그래서 이번은 뒤로 돌리고 저는 누림수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두 마리입니다. 6번 두손 클래식 그리고 8번 아치 메모리. 그 다음에는 현장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8경주는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그냥 능력만 놓고 보면 1번이면 한방입니다. 근데 안장이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은 기본적인 중에서 누림수는 6번, 8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만은 7번. 조촐한 편성에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는 1번, 2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경주 시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경주 시험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은 기본적인 위축으로 해서 이제 6번, 8번은 노림수로, 배당 마필은 7번 스마트 삭스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제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죠. 15분에 A급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국영조 A급의 10경주 메인이고요. 이 국영주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이 국영주입니다. 정말 얼핏 보면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말만 붙여도 한 6두, 7두 정도가 이번 경주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만큼 편성 자체가 정말 혼전이고요. 저는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배당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검 대결을 펼쳤을 때 제가 노리는 마필이 저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 자, 이유를 염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의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섰을 때 이 마필은 베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을 받았을 때 저거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역시 선행을 나섰을 때 버틸 수 있구나 라고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그야말로 전개도 아쉬웠었고요. 종반의 직선주에서 이 마필이 진로도 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측으로 오다가 진로가 약간 막힐 듯 같으니까는 외곽으로 빼면서 탄력이 한 번 꺾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걸음이 나오면서 성적이 나왔던 마필. 근데 그때 당시에 맞대기를 펼쳤던 마필이 이번에 인기순위 1위 마필입니다. 거의 인기순위 1위 2위 마필이고 근데 그 인기순위 1위 2위 마필이 상대적으로 부진이 너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제가 노리는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직전에 격차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에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진로를 빼면서 탄력이 한번 꺾였고요. 근데 직전에 잘 뛰었던 인기순위 1위 마필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부중이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에 진검 대결을 펼친다면 분명히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고 1200 짧은 거리긴 한데 전개상으로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마필. 선행 1변의 모습이 이제는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는 전력임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플러스 알파로 배당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재 인기수리를 감안해 봤을 때 예상 배당은 복승식 기준 15배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 경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경주 거의 최저 배당이 형성이 되는 게 거의 한 8배 또는 10배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배당이. 그래서 이 국경주는 여러모로 노림수의 맛필이 있겠고 배당도 좋기 때문에 A급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고요. 자신감 있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메인입니다. 정말 메인답게 꼭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준비했고요. 이 10경주는 물론 이제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이 관건이긴 한데 소위 이제 능력마를 저는 인정합니다. 능력마. 근데 이게 능력마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능력마, 제가 인정하는 능력마라는 건 제가 인정하는 것 뿐이고 능력마가 인기순위 마필과 거의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경주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능력마간의 접전이고 인기순위에서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저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이 경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이게 그냥 능력마가 아니라 3등급에서는 거의 탑급의 마필들. 그러니까는 가장 이렇게 확률 높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는 능력을 믿고 들어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가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주보다 이 마필의 능력은 그냥 된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경주는 정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과제에서 이 10경주는 저는 한수의 마필 일단은 축은 있고요. 근데 2위권이 변수인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2마리 그리고 딱 한 마리만 더 안고 하면 3대 마필. 저는 여기서 그냥 무조건 결정이 된다 봅니다. 3대 마필.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조금은 메리트가 좀 있는 게 뭐냐면 2위권에 노림 2마필 그러니까 노림수의 2마필 중에 한 마리가 인기수에서 조금은 밀려 있습니다. 아마도 환수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그래서 10경기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중이죠.
얼마나 확률 높게 자신감 있게 변수 없이 적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비중을 뒀고요. 그에 따른 강공략 A급의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은 제 10경주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꼭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는 메인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A급 메인 경주는 10경주입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도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인기순위 1위는 거의 5번 마필 머니크라운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위는 몬탁첸. 아마도 이제 2위의 마필이 인기순위 1, 2위가 예측이 되고, 인기순위 3위는 메가드래곤, 4위는 썬더드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먼저 한 방을 먼저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몬탁첸 그리고 머니크라운,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머니크라운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최근에 히어로 파이터, 아메리카 골드,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이죠. 2300m 레이스, 그리고 아메리카 골드, 강남 불청계.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머니크라운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성적도 좋지만은 편성의 운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정말 너무너무 강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렇게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도 선전했던 마필이 머니크라운입니다. 센 마필이죠. 부중이 직전 대비 2.5kg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대항마가 말이 3번입니다. 저는 실제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5번, 3번을 저는 한 방 봅니다. 한 방 보는데, 만약에 5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을 찾는다면은 저는 3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이번에 추억을 저는 3번으로 봅니다. 3번을 왜 세게 보냐면, 기본적인 능력도 저는 전혀 매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직전에 머니크라운한테 몬탁체에서는 9마신 이상을 졌던 마필 아니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강조를 드리는 부분,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 그 다음 경주 일반 경주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대상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와 준비 과정 자체가 틀립니다. 강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캐릭컨 마이 클래식 경주, 글로벌 히트, 톤의 반석, 나우 스나이퍼, 원더풀 슬로, 최강의 마필들이었죠. 이때는 또 어떤 경주입니까? 무려 코리아컵 대상 경주. 국내 최강의 마필이 아니라 일본산 대표 마필 출전했던 레이스. 그 경주에 나름대로 선전했던 마필이죠. 이게 훈련 준비 과정 자체도 정말 빡세게 강도가 높지만은 이 강한 마필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는 그에 따른 체력 소모, 기싸움, 엄청나게 데미지가 큽니다. 이 자체가 물론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또 무리를 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 경주를 치렀던 이렇게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머니크라운 마필한테 9마시를 졌는데 저는 이 경주는 크게 의미 부여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에 직전에 일반 경주 치렀었고요. 이 경주만큼은 3번이 5번한테 제가 볼 때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몬탁체. 그 정도로 능력을 상당히 세게 보는 그런 전력이고요. 자, 이 외가 이제 중요한데 또 중요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3번, 5번을 저는 한 방 봅니다. 한 방 보고요. 유력하게 보고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의 마필들, 이게 중요한 게 받치기 개념도 있겠지만은 3목 공략, 3상 공략의 참고사항도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인기 많은 메가드래곤이죠. 그리고 썬더드림입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썬더드림도 2등급 직전에 승급전에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메가드래곤이라는 마필은 이전의 내용은 좋았지만 승급전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안고 간다면은 33조 마방의 2마리, 4번 특급대로와 원더풀 힌트입니다. 특급대로는 1800 직전에 처음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정말 아쉽게도 상대 마필 방해를 좀 받았습니다. 낙마했던 마필에 방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면 조금은 나은 걸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 번 좋았습니다.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원더풀 인디. 원더풀 인디는 최근에 워낙 부진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마필이 현재 점핑전이죠.
3등급에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있는 게 아직 이 원더풀인더 마필이 이전의 경주 내용 자체에 또 임팩트가 강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것 같지만 아직 4세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그동안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역이라는 병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파선이라 할까요? 임파선? 턱 부분에 임파선이 부으면서 기침도 나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마로서는 임파선이 붓고 입맛 떨어지고 기침도 나오고 능력을 발휘해서는 최악이었죠. 근데 이 후유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이 마필이 많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전에 원더풀인디의 그런 경주력과 이전에 이 마필이 뛰었던 상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최고의 보병은 7번입니다. 2등이든 3등이든 간에 최고의 보병은 제가 볼 때는 원더풀인디. 이 마필이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런 병력에서 벗어났다라면은 과연 얼마나 좀 뛸 것인가. 근데 이 내용은 저에 따른 뭐 내피셜이 아니라 팩트, 취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필이 뭐 간단간다 이건 아니라 병력에 따른 호전된 모습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7번 원더풀인드는 저는 기존에도 인형을 세게 봤던 마필이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주목한 마필이 7번이 보병마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좀 설명들이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이번 경주는 3번, 5번 한 방을 봅니다. 한 방연은 유력하게 보고요. 방어 또는 삼복 참고용으로서는 7번 그리고 4번입니다. 이 마필들을 오히려 저는 주목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본 이후에 마지막 경주에 또 의미가 있겠죠. 항상 마지막 경주는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A급 메인 못지않게 적중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본 이후에 추천을 드리면서 꼭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또 집중력 있게 임해볼 수 있었고요. 열심히 준비했고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요. 토요 경마 건승,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호 경마 역시나 혼전도가 좀 높긴 한데 저는 뭐 문제없이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토요 경마, 1호 경마는 더비 앱, 그러니까 온라인 배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유저분께서 좀 1호 방송을 좀 빨리 업로드를 해 주십사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은 기존에 이제 8시에 제가 오전 8시에 정확하게는 토요일 오전 8시죠. 그때 업로드를 하는데 6시 반에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은 그런 걸리는 게 뭐냐면 너무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는 이게 알림 설정해 주신 분들 글쎄요, 또 잠을 깨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1시간 반 저도 상당히 좀 벅찹니다. 그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8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